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혼자서 본선 레이스를 뛰고 있습니다. 연 이틀 통합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일정이죠.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모욕뿐만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모욕도 참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로 지금 세 번째 나왔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배 후에 기자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지만 왼쪽 길로 갈지 오른쪽 길로 갈지 그거보다는 일단 뒤로 가려는 세력의 시도를 막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내란몰이를 여전히 계속하겠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 이러면서 또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순된 언행을 바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전직 대통령 아시다시피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 독재 등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고 한편으로는 근대화의 공도 있다. 평가는 평가대로, 공과는 공과대로 하되 지금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언제죠? 대선을 1개월 앞둔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글쎄 국립현충원에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묘역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리는 없고 즉석에서 건의를 받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 참배 최고위원회의를 이제 참배 후에 열었는데 거기서 저는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민 후보 추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봅니다. 정치인은 상대와 다른 점을 찾아 경쟁하면서도 함께 지향할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은 하되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고 모두의 희망을 주는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영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선대위 발족식을 하는데요. 그 발족식에서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윤여준 전 장관을 이재명 대표가 만난 게 작년 10월입니다. 지금 6개월 만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평소에도 조언을 많이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가? 그 다음에 언론에 보면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대위의 단독 상임 선대위원장이냐? 근데 언론 보도에 보면 박용진 전 의원도 영입한다고. 영입이 아니죠. 그건 같은 당이니까. 근데 이제 위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공동선대위원장에 또 영입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냐? 아니면 윤여준 전 장관한테 총괄을 맡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경기도 팀이 하느냐? 성남 팀이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말도 헌이 될 가능성이 또 대단히 높은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이거를 중도 확장 내지는 그 광클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론에서 그걸 평가하는데 반드시 뒤따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이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던 것이 진짜 모습이냐? 아니면 이렇게 공과가 다 있다. 이 공과가 다 있다는 거는 2017년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과 얘기를 했다가 지지자들로부터 문매를 받은 적이 있었죠. 자, 똑같은 거를 지금 2025년의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걸 우클릭으로 포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럼 진짜 모습은 뭐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진짜 생각이냐, 아니면 공과가 다 있으니까 같이 역사적으로 평가하자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진짜 생각이냐. 이미 다 저는 입증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려는 세력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내란 종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모두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내지는 내란 동조 세력. 이게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내란 종식이란 명분 아래 정치보복을 하려는 얘기죠. 뭐 저는 굳이 또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죄할 부분은 단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인과 반대의 길을 간다는 그 이유로 단죄를 하는 것은 보복이다. 아마 이런 부분에 그 유권자들의 다수가 적어도 51% 이상이 동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 중에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록들 아마 지금 현재 대선을 1개월 앞두고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저런 얘기를 쭉 통합의 행보를 이어가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은요 아마 곧바로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의해서 반격을 당할 겁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해놓은 말들이 진짜 금과 옥조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의 본심을 표현한 말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의 어록이 줄줄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과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해서 조적조 얘기가 나왔었죠.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서울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SNS에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본인의 행동을 보면 그거와 완전히 반대다. 그래서 조국의 적은 조적이다. 이래서 조롱 대상이 됐었는데, 자, 이재명 후보도 지금 과거 성남시장 당시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 당시의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선거 유세에서 했던 약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본인은 워낙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던 일 등등, 뭐 수도 없이 책으로 한 권 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또는 뭐 언론은 뭐 상당 부분은 이미 뭐 이비여천가에 들어간 곳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자,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는 홀로 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선 레이스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나하나씩 우클릭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누구도 지금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경선에 바빠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적, 바로 이재명의 어록이죠. 이걸 공격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선거가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죠. 너무나 많은 증거들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면 이거는 대부분 희석이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2명으로 압축됩니다. 아마 한동훈 후보는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김문수, 홍준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2명 안에 포함되고 한 사람은 탈락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명 압축되면 조금 더 구도가 선명해지고, 근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유력한 보도로는 5월 1일에 사퇴하고 5월 2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일화 이벤트가 또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열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는 논쟁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나홀로 뛰었던 이런 장면들은 상당 부분 희석이 될 것이다. 불가피하게. 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도 있을 뿐더러 그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진짜 모습을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호소를 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물론 정파적으로 엇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팩트는 분명하게 됐죠. 자,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공과를 함께 평가하자고 하면 변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진짜 모습이냐? 이거를 이제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과거에 이랬다는 게 훨씬 더 많으면 이 부분은 희석이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제가 뭐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효과 있습니다. 있지만 본 모습이 뭐냐? 이게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윤석열 후보의 뭐 잘못된 면 이런 것들을 가리고 양두구육을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양두구육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또 여러 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이면 그냥 무늬만 선대위원장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뭐 판이 깨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을 혼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주목을 받는 듯 보이지만, 곧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고 그러면서 공격을 받으면 이 우클릭 행보의 허구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지율은 재조정되게 된다. 어차피 제가 막스권 얘기를 했었죠. 양쪽 다 막스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양자 대결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거로 돼 있지만, 그거는 한쪽은 가상입니다. 한쪽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 되면 지지율은 재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것이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참혹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거는 뭐 과거 경험으로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보이고 있는 허상, 이거는 아마도 깨질 날이 국민의힘 후보가 등장하는 순간 상당 부분 덮여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